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앞에 누구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뭐 원래 없는 데서 찍는데 오늘 좀 뭐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자, 어저께 그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프랑스를 이길 줄 몰랐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프랑스를 이겼더라고요. 3대3으로 동점까지 갔다가 4대2로 이제 또 승부차기로, 이번 월드컵은 정말 뭐 승부차기로 그냥 모든 거를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 프랑스가 한 수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또 아르헨티나가 또 이기더라고요. 잠깐 보면 참 축구공은 둥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원래 프랑스를 제가 이제 금요일날 찍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거를 지금 찍었는데 뭐 숏으로 올린 게 막 엄청나게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제가 이제 사실 신경을 좀 안 썼습니다. 일요일날 찍어야 되는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이제 못 찍었습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뭐 아르헨티나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많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아르헨티나가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있는 나라다. 왜 재미있는 나라냐. 이 재미있다는 말은 이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워낙 뭐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대국 위주, 뭐 대영 제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뭐 이런 한국이라든지 일본,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스토리가 재밌고 좀 인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를 준 나라 위주로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번에도 이제 프랑스를 말씀을 드렸잖아. 프랑스도 사실 이제 지금 뭐 엄밀히 말하면 강대국은 아니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게 더 강하고, 프랑스가 예전에 이제 나폴레옹 시절에 있었을 때 그 위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어떤 기여를 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프랑스가 지금 뭐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야. 프랑스는 뭐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일본의 국력이 절반이에요. 뭐 90년대 쪽 89년도 당시로 보면은 시가총액 국력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를 다 합친 게 일본 국력보다 못하다. 이게 이제 그때 계산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가 뭐 한국 정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핵무기 갖고 있는 거 빼고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스토리가 있었죠, 프랑스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나라들이 결승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이제 만만치 않은 스토리 가지고 있죠. 아르헨티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저런 얘기만 봤는데 다 들을 필요 없는 얘기고, 제가 이제 정리해 주는 대로만 얘기를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일단 후안페론입니다. 후안페론. 여러분들 그 에비타라고 아시잖아요. 그치? 후안페론이라는 나라 사람이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가 워낙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후진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주정부가 별로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군사정부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후안페론도 결국은 군사정권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이었어. 엄밀히 따지면 장군도 아니야. 대령.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슨 교통부 장관인가 무슨 장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인물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이 인기를 좀 끕니다.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인데 보통 우리가 군사정권이면 막 상당히 그 전두환이라든지 노태우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뭐라 그래요? 좀 상당히 우익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제 이 후안페론은 본인이 군인인데도
서민 위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론이라 그러면은 패로니즘이라 그러죠. 패론주의. 그래서 이제 나라 말아먹는 주의를 우리가 보통 패론주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퓰리즘. 예. 국민들한테는 좋으나 이제 국가 전체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그걸 우리가 패론주의라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이름이 이제 후한 패론입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역사가 이제 평가를 해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후한 패론도 잘못했는데, 예, 포퓰리즘을 잘못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후한 패론을 또 뒤집은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못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한 패론이 그 정도까지는 평가를 안 받습니다. 아무튼 후한 패론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후한 패론이 3번 결혼했어요. 첫 번째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에비타라는 사람을 만났어. 에비타는 이제 이쁘죠, 아주. 에비타를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한 게 두 번째 영부인입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에바 페론, 이게 에바 페론이라고 그러죠. 재밌는 게 또 이 사람도 또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페론이 어떻게 보면 마누라 잡아먹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32살의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에바 페론이.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또 누구냐면 바네사 페론이라고 있어요. 바네사 페론. 그래서 이 페론이 그러니까 세 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이 마지막 여자는 이제 마지막 그 부인은 대통령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후안 페론이 죽고 본인이 대통령직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운명이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실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였단 말이죠. 20세기 이제 초까지만 해도 10대 경제 대국이었고 아주 잘 나갈 때는 5대 경제 대국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가 정짜는 뭐냐면 정치적인 불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나라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라는 것은 말이에요. 권력이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군부 쿠데타든 뭐든 간에 자꾸 바뀌고 권력이 자꾸 바뀌어서 이제 안정되게 바뀌면 좋은데 이게 불안하게 권력이 자꾸 바뀌면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누가 또 뒤집고 군인이 또 누가 뒤집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정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게 잘 사는 나라라도 이 기업들이 이제 한마디로 뿌리를 못 내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잘 못 된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원래 선진국이었는데 후진국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욕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주 이제 생산 인더스트리가 대부분 다 이제 목축업 아니면 농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들면서 이 식량혁명, 그러니까 식량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싸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싼 값에 식량을 만드니까 아르헨티나 같이 농업이라든지 목축을 주로 하는 국가들은 별로 이제 주목을 못 받는 거야. 예. 옛날에는 100달러를 주고 만약에 쌀한 가마를 샀다면 지금은 10달러 가지고도 쌀한 가마를 살 수 있단 말이야. 요즘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 농산물을 이제 생산해내는 나라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쭉쭉쭉 이제 밀려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옆에 이제 칠레라는 나라가 있는데, 칠레라는 나라는 이제 공업화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옆에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우루과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두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루과이하고 칠레야. 두 나라는 독재 정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공업화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아무튼, 그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랄까요 그 민주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 위주의 어떤 정책을 대표적으로 펼쳤던 이제 소위 그 정치 지도자고 나름의 실험을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 실험 대상이 돼준 거지.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시민혁명을 해가지고 나라가 4분의 5일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죠? 강대국이 됐단 말이야. 유럽을 제패했다고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원래는 그렇게 막 그런 어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은 보통 나라가 뭐 4분의 5일 되고 막 이렇게 없어지거나
후진국이 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랑스는 오히려 반대의 경험을 한 국가이고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선진국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오히려 뒤떨어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안 페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잘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이제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아주 뭐 이름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런 어떤 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탱고가 유명하잖아요. 그 아스트로 피아졸라라고 있어요. 아스트로 피아졸라. 그래서 이 나라는 재밌는 게 우리가 사실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것 뿐이지 문화적으로라든지 또는 학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도 우리는 지금 노벨 평화상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노벨 의학상만 2개, 화학상 하나,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이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총 노벨상 5개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과학상으로 3개나 받은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유명한 사람으로는 또 여러분들 그 쿠바에서 죽은 체게바라 있죠. 체게바라. 그 사람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들이 의학을 했어.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의학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왜냐하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처음 이제 건국이 될 때 주요 이제 그 유럽인들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들, 그다음 스페인, 이 세 국가 국민들이 가장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유럽에 대기근이 나가지고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대기근이 나서 잘 사는 사람, 아주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음악이야 피아졸라라든지 이런 탱고가 유명했던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음악 듣고 탱고 추고 춤추는 거지 그 못 살던 사람들이 춤추고 탱고 추겠습니까? 그렇지 않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라든지 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그 유럽으로 치면은 약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다.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인 중에서도 뭐 이거는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유대인을 이제 박해했던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나치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정설입니다. 심지어는 뭐 히틀러도 아르헨티나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잡혔죠. 예, 그 모사드 이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치들의 잔존들, 세력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는 또 독일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르헨티나 생각할 때 우리가 아유 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과 30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 잘 살았어. 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쟁 중이다 보니까 농산품이 귀해졌죠. 그때 상당히 도약을 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못 살게 된 것은 7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에 좀 이제 독재자들이 많이 좀 나타났죠.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 더러운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더러운 전쟁에서 그 반정부 인사들을 이제 막 잡아다가 그냥 이제 구금을 하고 이제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땅속에서 이제 그 뭐 시체들이 발견되고 유골들이 발견된다 그러는데 뭐 유명한 거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냥 헬기에서 그냥 바로 바다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다른 나라들 보기에 약간 입에 담기 어려운 좀 창피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뭐든지 국가든 나라든 간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를 흐리면 안 돼. 이 정도를 넘으면은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 응?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질 한국전에서 4대 1로 이기면서 막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재수없는 짓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신당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우승할 때쯤 망신당하고 지금 자기 나라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사실은 이 신들이 봤을 때, 뭐 하늘에 누가 계실 수도 있고, 신이 다 제3자가 봤을 때, 야, 얘를 신이 너무하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어요. 막 사람도 많이 학살하고,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위신이 좀 꺾였지. 원래 아르헨티나는 참 좋은 이미지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그 만화 마르코, 그 엄마 찾아 산말리에 나오는 마르코가 가고 싶었던 엄마 찾으러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엄마가 가정부로 아르헨티나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르헨티나는 이 상당히 그 부한 나라,
뭔가 희망의 나라 이런 나라였는데 이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오면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막 학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배렸어요. 예, 7, 80년대 이미지를 배렸어요.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렇게 못을 알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도 사실 마치 그런 건데, 프랑스가 이미지가 왜 배렸냐면,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6주 만에 파리가 함락당했단 말이에요. 독일한테.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누가 생각할 때, 야, 프랑스가 강국인데, 독일한테 뭐 버티겠지. 그래도 한 1년은 버티지 않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육군이 100만이 있는데, 100만 육군이 있는데, 6주 만에 다른 나라한테 수도를 뺏겼다니까 요즘같이 현대전도 아니고,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든 뭐든 국가든 나중에 망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망신을 당하면 약간 웃음거리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격이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프랑스라는 나라가 나폴레옹 때문에 또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훌륭한 국격을 갖고 있었는데 7, 80년대쯤 이미지를 배렸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뭐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전에 뭐 잘 사는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학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과학 이런 거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고 의학 특히. 근데 이제 공업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원오브 대민 나라가 됐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한 3배가 넘어요. 아니 3배가 뭐야? 12배. 예, 대한민국 12배입니다. 12배. 그래서 상당히 해서 이 영토 면적이 세계 8위야. 상당히 국토는 큰 나라고 인구는 우리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나라죠. 기후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데 국가가 공업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지금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번에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아무튼 뭐 국가적인 위신을 좀 더 높인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뭐 아르헨티나는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당면 문제는 빨리 뭐 공업화를 하든 뭔가 산업을 어떻게 급진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어떤 도약을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래야 또 체면이 또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은 좀 차지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뭐 2차 마치겠습니다. 어.